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사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망보험을 많이 판매하시나요? 아니면 사망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고객님들의 증권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 조건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덜언 만나볼 수 있지만 일반 사망이 몇 억씩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만나 뵙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상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몇 억씩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사망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여전히 적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손해보험이라는 원수사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종신보험이 소위 말해서 쓰레기 보험이라고 세뇌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비싸긴 하죠, 그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상품이 보장되는 기간이 종신토록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그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원수사에 있었을 때는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알게 되면서 이 사망에 대한 가치를 좀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상품이 꼭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는 상품이겠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사망보험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을 많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본질은 사실 사망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보험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사실 생명보험으로부터 시작됐죠. 유대인들이 본인의 유고로 인해서 경제적 공공을 겪거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식 사랑이 생명보험의 본질이고 원래 보험의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어떤가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 덜엇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경우의 말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소중함이나 자녀들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면은 누구나 다 그 상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면적이고 표면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런 상투적인 거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손해보기 싫다는 그 심리를 인지하고 들어가면은 이 상품을 세일즈할 때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받는 보험금, 물론 중요하겠죠. 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리스크는 그 가장의 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게 되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직장을 다시 구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라면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럴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프다. 아픈 것도 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 의료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또 회복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유고는 도무지 해소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죽고 나서 대체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이 유고하게 됐을 때 아빠라고 예를 들어보면 아빠의 유고 시에 경제적 소득의 박탈 때문에 배우자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빠가 사라졌을 때 아빠와의 추억을 잃는 것도 잃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그 경제적 박탈로 인한 사회생활로 진출하는 배우자 때문에, 즉 엄마가 사회생활로 뛰어들기 때문에 엄마와의 추억마저도 어느 정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에 대한 준비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놔야만 가정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고객은 이런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이라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유와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냥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제안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사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망보험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가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되어 있다면 많이 되어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 비용이 그 정도 들고, 만약에 수목장에 가더라도 나무를 살 때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죽음에 도래한 이런 슬픈 상황에서 그것들을 싼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슬플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고,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정산하잖아요. 돈이 절대 빠질 수 없는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충분하다면, 그거는 가장으로서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슬픔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으로는 겪지 않게끔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슬픔과 경제적인 부분은 별개이니까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은 1억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천만 원, 3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특성 때문에 실손보험이 출시된 것이고, 이 실손보험에 메모리 되어 있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정작 사후에 가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이 성행되지 않고 보험의 본질이 유지되고 있는 외국에서는 아직도 죽고 났을 때 사망보험금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망에 대한 가치를 고객님들께 꼭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종신보험 어떤가요? 저축 목적으로 많이 판매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저축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능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사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망에 대한 가치를 고객이 느낄 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죽음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삶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삶에 대한 질문은 예전 인류가 생길 때부터 자꾸 지속되던 질문입니다. 당대 철학가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부분을 빼놓고는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죽음부터 시작한다면 삶을 더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망보험에 대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명확히 하고요. 이제 고객이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적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소멸성 정기보험이면은 10만 원대의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녀가 크기 전까지 그 시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형 정기보험도 있죠. 환급형 정기보험은 그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2.5배, 3배 정도 비싸지만 만기 시점에 내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돈을 날리기 싫어하는 고객님들은 이 상품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만기 때 돌려받는 걸 넘어서서 납입 기간을 짧게 하고 그 이후부터 확정이율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보험을, 재테크 개념과 저축에 대한 기능도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고객님은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고객님들께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사망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와 이해와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면 고객님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고만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지금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하지만 꼭 찾아올 수 있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험만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영업이란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꺼내서 세일즈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실제로 겪게 된다면 사명감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 아직 겪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저의 세일즈십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님들께 한번 사망보험을 권해보세요. 대신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고 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을 좀 함양하신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의 증권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망보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망보험 판매를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지금 같은 시기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암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심장진단비, 수술비, 물론 고마운 일이죠. 고객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제대로 고객들에게, 아니 고객들의 가족들에게 충분하게 지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족의 은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 세일즈가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